forecasts Korea's GDP growth to slow to 2% in 2019. Earlier in September, we made some downward revisions. 올해 그러니까 2019년 9월 초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저희 피치 레이팅스는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0년 중국에 대한 전망을 지난 6월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5.7%로 변경한 건데요. 또 유로존 전망은 상당폭 낮췄고요. 미국 전망도 소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전망을 이렇게 저희가 수정한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난 여름 동안 급격히 심화됐고요. 협상 없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치는 국제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올해 2019년의 한국 GDP 성장률이 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또 한일 무역 마찰이 있지만 올해 2019년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한 2.3%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정과 통화 촉진 정책이 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면서 2%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도록 받쳐줄 것으로 보는 거죠. The negative impacts from the trade war escalation and trade tensions with Japan, and limit downside risks to our economic forecast in 2020.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with significant.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2020년까지 상당한 재정 촉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한국 경제가 받을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8월에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새롭게 다시 한번 내는 과정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2.6% 전망에서 2.3%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의 일부가 이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로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조정했습니다만 현재 전망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과 반대로 더 상승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하락 위험이 그래도 조금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Have a question about the macroeconomy. There's some growing concern about a possible recession. Well, there are growing concerns, I think, all over.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을 때 가져가는 기본 시나리오는 침체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보고 있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 대비로 봤을 때는 더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는 일부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쇼크로 인해서 한국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 지향적인 경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와 한국 경제에 대한 시나리오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봐도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침체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m Jungwon from Yanab Infomax. There are lots of things such as USI. Yeah, so in our press 저희가 국가 등급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등급에 대해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든 하향 조정이든 혹은 긍정적 변화든 아니면 부정적 변화든 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기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일단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저희가 지금 국가 등급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순수 분석에 따라서 나오는 한국의 국가 등급보다는 지금 한 등급 정도 낮춰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의 원래 방법론에 따르면 한국은 AA 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최종 등급은 AA- 등급으로 저희가 지금 부여를 하고 있죠. 만약 북한과 관계가 구조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국가 신용 등급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잠재 성장률이 개선된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시 또 국가 등급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돼서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 운영 체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약간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 선정을 할 때 있어서 거버넌스 관련 지수를 주요하게 반영하는데요. 저희는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거버넌스 점수를 봅니다.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점수 기준으로 한국과 유사한 AA 등급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현재 수준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미비 사항들을 대응하기 위한 개선을 이행한다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등급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첫 번째는 남북 관계의 긴장이 현재 상황보다 커지는,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수준으로 보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2.5%인데 이 2.5%보다 잠재 성장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면 이 또한 부정적인 지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채가 현재보다 급상승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면 국가 신용 등급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Hi, I'm Julie from Reuters. I have a few questions to Mr. Zhu. So first of all, Japan and Korea. Okay. Yeah. So on the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긴장에 있어서 이 긴장 고조가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대비할 때 한국 경제에 더 부정적인 그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밸류체인 상에서 봤을 때 한국이 일본에게서 소재 부품들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본의 의존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저희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체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를 양국이 서로 배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아직은 수출 금지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절차들이 이전보다는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소요가 더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소재들을 일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좀 더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을 얼마나 쉽게 대체제를 찾아낼 수 있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적 비용이 산출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하는 이유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뭐 그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더 적절한 대체제를 얼마나 빨리 쉽게 찾는지 여부, 신속하게 찾는지 여부에 따라서 궁극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업 신뢰라든지 투자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황보다 양국 간의 긴장이 더 고조돼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수출 금지가 된다고 하면 뭐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Hi, my name is In Young and I'm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Jeremy, you mentioned that the latest round of tariffs imposed by the U.S. on Chinese exports. Yeah. So on the first question, I'll look at this. More. 저희는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재정 촉진 정책을 예산의 형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촉진 정책이 만약 그대로 이행된다고 하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생기는 효과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어떤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역풍에 대항할 수 있는 여력을 한국이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어떤 대응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통화 정책 면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한국은행이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는 2019년 말까지 한 차례 정도 더 25bp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2020년에는 기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고 통화 정책 면에 있어서 여력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더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정부가 정책을 갖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 예를 들어서 수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까 질문하신 하방 위험들에 대해서는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oost or support or limit the downside risks really to Korea's economic outlook going.